뭐뭐 하세요? 언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영어, 불어, 네네. 독어, 예, 예. 노어, 노어는 지금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는 불어 잘 하니까 좀 불어요. 네. 아무래도 영어로 된 기사에는 못 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못 먹겠던데요, 전? 그냥 드시면 되죠, 뭘. 그 노동자 탄압한 회사라는 예, 걸로 쓰셨어요. 그거는 네. 시사인의 기고도 했던 글이고요. 네. 그래서 까망베르 치즈가 네. 그런 진짜로 그건 흑역사더라.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숨기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네. 책이 잘 팔렸어. 네. 막 엄청 잘 팔리고 이건 정말 막 나오고 막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외교부의를 접고 전업 글쓰기나 이런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 정도 팔리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외교부 근무하시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잘 외교부 하면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네. 이제 대사관이 있다. 뭐 예컨대 뭐 영국의 대사관이 있고 뭐 벨기에의 대사관이 있고 막 이러면 그 대사관에 국정원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예, 계십니다. 네. 첩보 관계도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왜 제가 그런 생각했냐면 네. 존 르카레가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 존 르카레 경이 쓴 소설을 보면 이분이 첩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가 외교관 그러면 첩보라인과 연결돼 있는 좀 비밀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있겠죠. 우리 위민복 선생님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저는 비밀스러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 많은 거죠. 네, 많죠. 해외 모로코, 상파울로 이렇게 계셨던 걸로 들었는데 어디 계셨나요? 외교관으로 있었던 거는 상파울로에 있었고요. 네. 모로코는 예전에 코이카 네네. 봉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코이카가 참 영화 쪽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부탄이나 이런데 이제 영화 사업을 아예 런칭 시켜주는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파울로에서는 그럼 몇 년 계셨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14에서 16년. 그쪽에 대사관에 근무하신 거죠? 그 수도에만 대사관이 있고요. 네네. 상파울로는 수도는 아니에요. 영사관에서 통영사관에서 영사했었죠.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이제 모가디슈란 영화 때문에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가슴이 아플까 봐. 소말리아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사가 있었고 예. 대사관 안에 이제 여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흑역사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네. 사실은 흑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그쵸? 역사.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상세하고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어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취미 생활로 아하. 네. 이것저것 이야기를 모아서 좀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은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는데요. 이제 그걸 출판사 관계자께서 보시고 컨택을 해서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글을 쓰신 거군요. 블로그나 네. SNS에 쓰신 것들을 모으신 거군요. 물론 복붙은 아닙니다. 네네. 업데이트하고 다 추가했고요. 보통 SNS에 좀 짧게 올리는데 이걸 다시 그렇죠. 이제 책을 내시면서 살을 붙이고 보강하시고 이랬군요. 네. 네. 그림도 더 붙이고요. 아무래도 제 관심사항을 쫓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읽다가 이건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재밌는데라고 했었던 것들 중에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경우가 실종 사건이요. 그 제가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네. 다시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이제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지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종됐었지 뭐 네. 이런 것들. 그게 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큰 스캔들로 남아 있는 역사인가요? 이제는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 정체가 어떤 건지 다 드러났으니까요. 네네. 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자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 아가사 크리스티가 스스로 실종된 거죠. 예. 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소설 플롯을 네.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쓰신 것처럼 이제 네. 그 크리스티가 워낙 이제 유명 작가고 그 당시에는 네. 뭐 아주 뭐랄까 대단한 엄청난 세계적 작가는 아니었을지라도 뭐 실종 사건을 해결하려고 경찰 병력과 그 사냥개, 수색견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다군요. 그렇죠. 유명 인사긴 했으니까요. 네. 그 지금 현대로 따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청구해야 될 비용이 엄청난 거죠. 지금은 그 시나리오대로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요즘 뭐 CCTV에다가 예. 뭐 등등 어쩌면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일들이어서 영화로 만들어졌나요, 이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네. 아가사 크리스티 실종 사건 살짝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일단 제 책을 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남편하고의 관계가 그렇죠. 있었고. 네. 남편이 뭐 바람을 피는 바람에 자기도 이제 좀 화를 삭힐 게 필요했던 일종의 모양입니다. 복수극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차 사고가 나서 죽은 것처럼 꾸미고 자기는 신분을 속이고 호텔에 투숙을 했던 거죠. 네. 남편도 불만이 많았던데요, 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사 크리스티가 제가 전집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글을 쓸 정도면 사람이 유체 이탈을 해야지만 쓸 것 같을 정도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매진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보였겠어요. 뭐 네. 남편은 뭐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남편이 불만이 있었고. 네. 그래도 아시겠지만 다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네네. 그렇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작품을 또 썼으니까. 새 결혼도 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구성하신 거는 나라별로 좀 구성하셨어요. 예, 영국, 그렇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 러시아 이렇게 구성하셨고요. 예, 크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우리 위 선생님의 그 뭐랄까 이렇게 이력을 잘 모를 때는 이분이 영국, 프랑스 다녔나 다 근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무는 아니에요. 많이 다니긴 네,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안 다녔네 이렇게 보면서 네. 이건 그렇다면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네네. 그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네. 원래 전공이 이쪽이 아니시잖아요.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정말 남의 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업상 이제 큰 거시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외교사 같은 거 봐야 되고 그런 걸 보다가 그 일상에 관련 있는 것들 그런 소소하고 재밌는 미시사 쪽으로 네네. 관심이 옮겨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제가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을 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네네. 전부 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 언론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언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 뭐뭐 하세요? 언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영어, 프랑스, 불어, 네네. 독어, 예, 예. 노어, 노어는 지금 열심히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는 불어 잘 하니까 좀 아하. 알겠더라고요. 이탈리아어를-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러면 예. 스페니쉬하고 이탈리아하고 포르투갈어하고 비슷한 비슷한 브라질 가서 했었고요. 이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까 언어적으로?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요. 하나 잘 알면. 그렇구나. 네. 같다는 최소-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5개 국어를 하시는군요. 근데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말만 잘 하고요. 저하고 비교하면 하시는 거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한 5개 국어나 6개 국어를 하면 사람의 머리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언어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화에 침투하시기가 좀 쉬우셨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영어로 된 기사에는 못 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뭐 치즈 얘기도 네. 네. 그리고 치즈 얽힌 사건이나 예. 그런 그 못 먹겠던데요, 전. 그냥 드시면 되죠, 뭘. 그 노동자 탄압한 회사라는 예. 걸로 쓰셨어요. 그거는 네. 시사인의 기고도 했던 글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까망베르 치즈가 네. 그런 진짜로 그건 흑역사더라.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숨기고 싶은 거죠. 네,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자기 팔리고 입장을 있고. 네. 스탠스를 정확하게 안 밝히고 네. 세계에 판매하고 있구나. 상장도 안 했습니다. 대단한 회사다. 진짜. 네. 그 언어가 워낙 출중하시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이 선우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남의 나라 역사에 예, 예. 이른바 이제 다른 역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럼 언어로 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어학을 세상 공부하시게 되신 건지. 그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주변에도 보면 언어 감각이 이상하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금방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이게 습득이 잘 돼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을 다 알게 되신 건지. 이게 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부작으로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나라별로 구성하신 거는 편의상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적이 제가 있으실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제 평소에 글 쓰는 게 네.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편집장 선생님하고 되게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네. 목차를 어떻게 정할까? 네. 결국
나라별로 통일성이 먹자. 있는 거는 네. 지리적 위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나라별로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도 거의 균질하게 하셨어요. 네네. 이 양도 그렇고 그 5부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책이니까 네. 그 각 챕터별로 네. 그 우리 위 선생께서 가장 재밌는 비하인드 히스토리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꼽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찾아보겠습니다. 책을 읽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보면서 사실은 저는 뭐랄까요 그 영국하고 독일이 재밌었어요. 이상하게.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뽕피두. 그렇지. 그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네. 확실히 스캔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의 저 문화부 장관 여자 예. 4명의 남자를 바꾼 거. 요거 진짜 영화다. 아, 이거 진짜로 러브 스토리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화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예. 네. 이게 한국이 네. 러시아 영화에 대해서 약간 좀 무지한 게 있어요. 요새 넷플릭스나 저도 이런 잘 거 보면, 모릅니다. 네.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네. 액션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알면 요걸 사실은 한국적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한 여인의 인생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거 더 깊게 파고 싶었어요. 저는. 추진하시죠. 프랑스부터 네네.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인데 프랑스 챕터에서 가장 뭐 심혈을 기울였다까 뭐 이렇게 조사도 많이 하시고 네. 요건 정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이야기는 뭘까요? 역시 그 퐁피두 여사의 퐁피두. 스캔들. 역시 스캔들은 파기 어려워. 네. 진짜 이거는 뭐 영어 기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원본 찾느라 되게 고생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60년대 후반과 70년대 그때 그 프랑스에서의 신지성들이 나오면서 네네. 뭐랄까 개인적인 관계도 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좀 복잡하고 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약간 난잡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랬겠죠. 플러스 이제 드골과 주변의 권력 관계. 네, 그렇죠. 네. 말로도 있었고 그때. 예, 예. 네. 퐁피두가 드골 파이긴 한데 드골하고는 사이가 안 안 좋아졌잖아요. 좋고. 네. 네. 두골이 또 올해 또 권력을 또 쥐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그랬는데. 드골은 정말 독특한 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개혁적인 사람인 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좀 묘하죠. 독재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암살 위협도 많이 받았고. 있었죠. 네. 레지스탕스를 예, 이끌었고. 예. 앙드레 말로가 내각 회의를 안 나왔대요. 그건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앙드레 말로 자서전 전긴가를 보는데 네. 이 사람도 좀 복잡하잖아요 말로도. 네, 그렇죠. 내각 회의 같은 거 잘 신경 안 썼대요. 그럼 네. 막 다른 강요들이 아니 무슨 문부상이 회의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 항상 네. 저 드골이 냅둬 걔 냅둬 이랬대요. 그래서 말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뭐 그런 좀 드골이 잘 닫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려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 세대 할아버지 중에 되게 호방하고 네. 뭐 성격 시원시원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장군감이고. 네. 저는 자카레 날이라는 영화요. 영화. 네. 네. 드골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죠. 네. 카를로스 뭐. 이거 영국 영화였나요, 그게? 영국 영화였죠. 그쵸, 그쵸. 그거 굉장히 네. 뛰어난 영화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서스펜스 스릴러가 아주 대단히 뛰어났고 나중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나와서 한번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죠. 네. 리메이크 된 건 별로였던 기억이 나요. 네. 리차드 기어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IRA하고 막 섞었어.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했죠. 네. 어쨌든 네. 퐁피두 얘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네. 2번 그 한 수녀의 스타트업 이야기 네네네네. 하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5번 그 5번. 신분 상승 이야기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수녀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또 이 양반이 맞아요.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결혼을 하면서 기록이 딱 끊겨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뒤가 참 궁금하죠. 예, 네네. 근데 그건 저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네네.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 끊기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아하. 예, 정말 독특하죠. 그렇죠, 수녀 그렇죠. 쉽게 말하면 파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 유부녀가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역사에서 아하. 집에서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아하.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뭔가 복구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이제는 그런 의미가 일이 생기면 있네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목을 중세 시대 때 5번의 제목이 뭐냐면 노트르담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성당 인증샷. 네, 주변을 가문의 경우. 네.
제목을 원래 인증샷이라고 했는데 표준어가 숏이라고 합니다. 쇼트죠. 네, 그 영어 발음하고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왜 강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신분 상승이 그때도 있었다. 아하. 네, 이게 2018년에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했던 아프리카 청년이 국적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네. 만약 그 사람이 중세 때 살았다면 그 사람은 기사 어떻게 서원을 됐을까? 받았을 거고 아하. 그 기사에 대한 노래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하, 이게 롤랑의 노래처럼요. 저는 요 글을 보면서 네. 아 내가 노틀담 성당을 안 갔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걸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콜리니 스토어는 옮겼습니다. 네, 한 번쯤 인증샷을.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예.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얼굴이 다 똑같아요. 어쨌든 네. 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파리에 계실 때는 다 웬만큼 다니신 데인 거죠, 다. 대부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관광으로 네네. 가가지고 한 거고요. 음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책에 못 쓴 재밌는 얘기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분량상 뺀 게 많고요. 영국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에거사 크리스티 실종 사건 정말 재밌고요. 프로퓨머 스캔들. 예, 그건 드라마화 됐습니다. 아 드라마 됐군요. 네, BBC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한국에 수입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네, 너무 영국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게 한국에서 잘 적응이 안 돼요. 이거 만약 영화 평론가 저 같은 사람이 앞에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네. 영화들은 흥행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살짝 봤는데 네. 실제 일하고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각색을 했겠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드라큘라의 예. 효시가 여자다. 예, 네, 있었어요. 카밀라라고. 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야, 요건 내가 좀 더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나 이런 건 다 빅토리아 시대에 그렇죠. 억압받는 여성에 네. 대한 그런 시선들이 담겨져 네. 있어서 그렇다면 이건 더 원조가 여자란 거 아니냐. 더 원조인데 오히려 더 진보적이죠. 그렇죠. 이거 네.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네, 맞습니다. 얘기여서 네. 요거는 아주 매우 이런 건 한 번도 영화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바꿔서 영화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가씨들처럼. 아 그러네요. 예. 네. 그게 저는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역사에 대해서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또 영국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주목할 만한 어떤 챕터가 뭐가 있을까요? 뉴턴의 조카 얘기가 있고요. 네. 그거 좀 재밌죠. 네. 이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요, 얘도. 제가 혁명은 밥솥 예. 안에서는 그냥 이게 뭐지라고 했었어요. 이게 네네. 굉장히 정말 일상의 역사여서 네. 여기서 혁명은 산업혁명을 얘기한 그렇죠.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기와 네. 관련된 역학들을 발견해내는 얘기인 건데 이걸 제목을 밥솥 안에서 그래서 밥솥이 영국에서 만들어졌나 처음에 제가 교수들을 네. 맛있는 요리로 먼저 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영국이잖아요. 뉴턴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프로퓨머 스케일들도 여러분들이 참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독일로 가시면 저는 그 디카페인 사실 저도 그거 네, 말씀드리려고 네, 했어요. 네, 네. 제일 아름다운 얘기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반나치로 바꾼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나치 처음에 부역을 했다기보다는 히틀러 이게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가 네. 어쨌든 여자를 잘 만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왠지 사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쓴 여자한테 거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반나치 전선으로 돌아섰다는 측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네. 아, 그거 외에 좀 가슴 아프게 했던 거는 그 브라운 베이비입니다. 브라운 베이비. 예, 네, 혼혈 네. 아이들이요. 네,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네. 어딘가 진주를 하면 꼭 그런 문제를 꼭 야기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월남에서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네. 많은 혼혈아들이 생겼고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의 혼혈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네. 이게 인종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죠. 네. 네. 게다가 50년대 독일이면 정말 100% 거의 100% 백인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50년대생의 혼혈아들이 아직도 독일 사회에서 뭔가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 협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게 내용에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권리 증진을 노리고 있다. 아하. 그 사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걸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정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역사는 흑역사죠. 그렇죠. 네. 네.
원치 않은 네. 뭐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뭐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뭐 네. 사실로 존재하니까요. 네. 네. 저는 이게 독일 사회도 이 문제가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독의 인디언과 카우보이라는 챕터에서 네. 아니 무슨 서독도 아니고 네. 네. 마카로니도 아니고 네. 무슨 인디언하고 카우보이가 있나 그랬더니 이게 뭔가 그쪽 사람들이 되게 이걸 좋아했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이유로 좋아하는 네. 거죠. 네. 그 어떤 배우가 또 아예 정착도 하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동독 사회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닫혀 있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의 탈출구가 대중적 탈출구가 필요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사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네. 네. 그 AfD를 지지하는 지역, 그러니까 대부분 동독 지역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인디언 문화가 계속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인디언 문화를 이식시킨 거죠. 그렇죠. 네, 네, 네네. 네. 그리고 카우보이를 숭상하면서 이게 좀 인종우월적인 문화로 바뀌는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렇겠죠. 카우보이가 좀 그런 측면이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인디안 문화의 독일에서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독일 논문까지. 쪽에서. 예. 그 좀 사실 논문도 하나 참고했습니다 여기. 네, 그 약간 투마치 같다. 왜냐하면 예. 자국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된 문화가 뭔가 뭐랄까 자생성을 가져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렇죠. 제가 근데 이게 정말 커런트 이슈인 이유가 커런트 이슈예요. 예, 다음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독일 총선 때문에 각 후보들이 입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저는 인디언 추장이 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던 녹색당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네.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하. 왜 하필이면 인디언 추장이냐? 아하. 그래서 막 사과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3인당 총리 후보한테 질문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당신은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사회자가 그 인디언 쓰는 그 있잖아요. 기생충에 나왔던 그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예.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인디언 문화가. 네. 지금 메르켈이 사임했고 네네. 이제 총선 치러야 되는데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니까 표가 구성돼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보통 연령층은 어떤 사람들이 독일의 인디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 계층인데 네네. 근데 이제 거의 매년 열려요. 그 뭐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미국의 그 남부 연맹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그것도 나오고. 예. 이게 그래서 우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일종의 약간 네. 익스트림한 라이트 윙으로 좀 연결되는 구조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독일에서 네, 예. 그 레이시즘이라고 그렇죠. 봐지니까. 네. 예. 독일에서 그러니까 인디언과 관련된 뭐가 막 상점이 있고 막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녀도 놀라지 마시라 이런 거죠. 네. 저는 근데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쪽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나오는데 네, 인디언은 미국에서 백인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네, 즉 우리의 적인 미국에게 핍박을 받았으니 인디언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아하. 이념적으로 상상을 한 거죠. 피압박 계층이고 모스크바 소련 그리고 러시아 이제 소련이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류해야 되니까 여긴 정말 처음 보신 얘기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똑같이 그 동독에서 인디안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네. 소련에서 삼총사가 삼총사가 인기였다는 게 참 저는 사실은 예. 이런 말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웃겼어요. 그래서 안 어울려. 뭐 사진 보면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사진도 전 그냥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할리우드 영웅 액션물을 좋아하듯이 그렇죠. 네. 소련에서도 뭔가 영웅이 필요하고 영웅감이 그렇습니다. 필요했구나. 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왜 또 서구에 또 하필이면 삼총사를 그랬을까? 네. 뭐 일단 러시아가 일단 프랑스 문화를 다 복사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네. 제정 러시아 때요. 네, 네. 그게 남아 있던 거죠, 소련 시절까지. 이 삼총사가 어떻게 소련 사회에서 인기를 모으고 이게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기술하셨는지 좀 잠깐 얘기 들을까요? 이거는 이제 언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프랑스어가 이제 영어 이전에 국제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과 아하, 평화를 그렇죠. 보시면 아셨겠지만 대부분 예전에 네. 러시아 귀족들이 불어를 썼죠. 모국어가 불어였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집안도 사실 혈연도 좀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혁명 때 많이 도망쳐 오기도 그렇죠.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배워서 프랑스에서 뭐가 유행했다. 그럼 바로 유행이 되는 거죠. 아하. 언어 장벽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삼총사가 사실은 네. 자신들의 어원의 뿌리 같은 어떤 문학이자 또는 문화이자 영웅이자 뭐 이런 얘기였겠군요. 네. 그리고 밑에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좀 세련된 아하. 그런 이미지였고요. 근데 소련 사회 이제 이러면 네.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거를 뭔가를 좀 뭐라 활용했었던 네. 공산당이 네. 뭔가 이제 대중적 뭔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위안 뭐 좀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좀 활용한 그 측면이 역할이 있는 있었죠.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소련식으로 막 이야기를 바꿔서 소설을 내기도 하고요.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아, 이 책이 갖고 있는 진정한 미덕은 예. 아, 사람 사는 얘기는 다 비슷하다. 머리말에 제가 그러니까 썼습니다. 이제 뭐 거대 담론을 네.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외교관 출신이셔서 이게 이 체제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앞세워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각 나라에 다 그 밑에 뿌리는 비슷한 구석이 있다.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어떻게 핀뽑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렇죠. 네. 네.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는 이 소련과 햄버거도 재밌었어요. 사실. 그리고 햄버거가 제가 네. 원전이 몽고인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그런 이런 일상 역사를 했을 때 징기스칸이 이제 맞습니다. 원종을 길게 가니까 말 한 장에다가 고기를 밑에 까니까 그게 네. 패치가 된 거겠죠. 패티가 된 거겠죠. 네. 타르타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미국으로 어떻게 가게 됐고 그리고 또 소련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제가 잘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만 아 어쨌든 소련에서는 누군가가 그때 스탈린 아니다. 미코얀. 네, 미코얀이 이제 가서 이제 여행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잘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재미있는 건 이제 스탈린이 미코얀한테 출장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네, 네, 네. 예,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부 다 가라. 다 가라. 네, 애는 놔두고 가라. 예. 인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아, 이거 인질 잡는 거구나. 왜냐면 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스탈린 치하에서 어쨌든 넘어간 그렇죠. 사람들 많았으니까. 가라면 가야죠 뭐. 네, 그렇죠. 그래도 꽤 오랫동안 미코얀이 오랫동안 미국 예, 여행한 그때는 거죠. 배로 움직였으니까요.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나서 다 그거를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2차 대전 전 얘기예요 이게. 아. 1930년대. 아 그러니까 햄버거가 미국에서는 아 그런가? 네, 그렇죠. 30년대 이미 햄버거가 이렇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게 진짜 오래된 거군요. 예. 전통 있는 음식이에요. 네. 옛날에 예전에 커피가 뭐 네.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노동자들 빨리 먹이려고 익스프레스가 에스프레소가 됐다는 것처럼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 마라. 네. 사실은 이게 노동 착취형 그 커피다. 왜냐하면 강하게 한 잔 한 번에 딱 먹게 만드니까. 맛있으면 먹으면 되죠, 뭘.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햄버거도 좀 그런 예, 맞습니다. 측면이 있었겠군요. 빨리 네네. 먹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아. 1920년대, 30년대 소련 넘어왔다. 미코얀. 예. 이게 이제 이 장에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네. 후르시초프를 지지했다 그러더라고요. 미코얀이 여기 책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죠. 네. 그게 이제 이 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스탈린과 후르시초프가 체제가 넘어갈 때 어떤 소련의 그 사회가 많이 바뀌죠. 네.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스탈린이 중후장대한 산업 위주로 개발 정책을 했다면 네. 크루쇼프는 이제 소비자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소련 우유 얘기하고도 연결됩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부엌 논쟁이 그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스탈린 때 우크라이나 기근 사태가 있었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공업을 일으키려니까 예. 농업지대에서 쌀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뺏어온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 경제라고 네. 하는 거를 너무 단순 도시화. 네. 스탈린이 좀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한 2년 동안 막 사람들 무지하게 죽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그런 어떤 징후 같은 것들도 그렇게 스탈린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 네. 정말 잘못한 거고. 하지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거는 네. 내가 보니까 저 소련이 러시아가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영화사 배급사 사장 중에 아, 그 동로 전쟁, 그러니까 네네.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의 그 2차 대전의 전쟁을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군이 병력이 감소되는 게 계속 비율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 얘기 뭐냐면
기니까 보급로가 없고 예. 식량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병사들이. 음. 그래서 어느 지점 보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때 회군해야 되거든요. 나치가 히틀러가 회군해야 되는데 회군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그래서 전멸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그걸 왜 걸어놓고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 배급 영업을 하는데 포기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 아, 회군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좀 아시는 의미가 있네요. 러시아를 가보지 않으시고 이 챕터를 쓰셨다는 건 참 놀랍네요. 이건 예. 사실은 이 책의 영업상 고백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아직 안 가봤습니다. 네, 소련과 햄버거도 재밌었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재밌었던 게 이제 예카테리나 3세. 네네. 정말 영화할 만하죠. 네,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요 얘기 네. 잠깐 해주실까요? 그냥 살짝만 예카테리나 3세에 대한 게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역시 스탈린 시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탈린 네. 시대에 네. 뭔가 입각을 했고 이 네네. 여인이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국 위원이었다가 하지만 이제 그 중앙당으로 진출은 못했고요. 네네. 아마 여자여서가 제일 큰 이유 같고요. 아하. 그래서 스탈린이 이거나 해라 해서 문화부 장관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문화부 장관 그렇게 센 장관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나 해라는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부 장관 하면 이거나 해라 이렇게. 아, 근데 한때 아닌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 그거보다 더 이 예카테리나 3세라고 불렸던 그 예카테리나 이름이 프루츠에바. 프로치에바. 네. 네. 참 러시아어는 참 매력적인 언어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이 4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뭐랄까 이렇게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거나 하여튼 사연이 많은 러브 스토리였다는 것이 아주 주목받을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예. 그 정말 더 자세하게 쓴다면 드라마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세 번째 남자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였던가요? 아니 네 번째 이탈리아 남자. 마지막 네 번째죠. 그러니까 오페라 네. 단장이었던가요? 단장이었습니다. 네. 마리아 칼라스하고 다니는 것 예, 예. 같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 거죠. 어허. 문화부 장관이나 해라 그랬을 때 자기는 해외라도 이렇게 예. 이런 이점에 활용을 한 겁니다. 네네. 이름이 예카테리나 프루츠에바. 예, 네. 예. 아마 이런 이름이 이렇게 붙으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네.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외워져야 네. 프루츠에바가 막 더듬거려서 나오면 잘 안 읽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냥 바로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같은 책을 읽으면 거기 네. 아버지 이름 외우려고 무슨 그 등장인물들. 굉장히 근데 한 반 정도 읽으면 그렇죠.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랬을 때부터 가독성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러시아는 이 언어를 조금씩 이렇게 친근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런.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거 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유 패키지 재밌고요. 네, 네. 이것도 논문 보고 썼던 기억이 나요. 아하. 예, 여기 관련 논문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 러시아 챕터 쓰신 이유가 네, 러시아에 대한 안 가보셨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로망이 네, 많이 있습니다. 작동했을 것 같아요. 네네. 언젠간 가야죠. 네, 저는 저의 로망이에요. 나타샤하고 같이 어렸을 때 저는 아닙니다만. 금발의 나타샤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번 타야지라고 했던 게 저희 고등학생 때 로망이었어요. 네. 그때면 이해합니다.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상페테르스부르가 더 서구하고 가깝죠. 네, 거기까지 가는. 그리고 이제 영화 쪽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말이 많네요. 괜찮습니다. 네. 모스크바의 영화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네. 따르콥스키 영화제가 또 유명해요. 사실 한 편도 안 봤어요. 네, 그 따르콥스키 영화제가 네. 어느 영화제처럼 맨날 레드카펫 깔고 뭐 사람들 걸어 들어가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배를 태운대요. 그래서 열과강인가 무슨 하여튼 볼가강인가 네, 네. 태우고 가서 내리는 지역이 따르콥스키 생가래요. 오. 그 생가에서 이제 영화제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태우고 가는 동안에 내리 그렇게 술을 먹인대요. 이것도 이야기 쓸만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완전 속된 말로 네. 술이 떡이 돼서 도착한대요. 그래서 어떤 영화계 후배가 저한테 네. 형이 꼭 가야 된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술을 마실 때라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술을 끊은 터라 네. 가면 죽겠죠. 비행기 타고 가세요. 네, 어쨌든 러시아는 네. 불모의 지대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네. 모르니까요, 일단. 그리고 좀 약간 금기시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요? 이제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아하. 네,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옛날에 비하면 높은 거지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거부감 같은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옛날에 비하면. 저는 딱 한 사람 때문에 있긴 있어요. 네. 푸틴 때문에. 맨날 우통 먹고 막 이래갖고 아, 저 사람 뭐지 뭐 이런 거. 뭐 덕분에 그 재미나는 인터넷 짤방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 챕터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사실 맨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의 조상이요. 네, 클림트. 네. 네. 요것도 영화예요. 굉장히 최근 사건이기도 하죠. 네, 이거 굉장히 최근이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갤러리 관장이 네네. 그 큐레이터가 네. 원본을 숨겨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수도 있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요약을 확인은 좀 안 해볼게요. 됐습니다만. 사건 한번 요약해 주시죠. 클림트가 그렸던 여인의 초상이 이전에 사라졌던 여인의 초상 위에 덧칠한 덧칠해서 거. 만든 네네. 그림이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 다들 기뻐했었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시회를 하자 아, 했는데 그림 없어졌어. 교환당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참 후에 나타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한 사후에 나타나기 전에 한참 네. 후에 나타나기 전에 중간에 용의자 겸 무슨 범인인가 그 사람이 막 계속 뭐 때리는 그쵸. 내용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예, 자기가 훔쳤다 뭐 스캔들도 있고요. 네, 뭐 어떻게 했다 뭐 네. 그리고 뭐 어디에 숨겨놨다 예. 언젠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약 한 2년 정도의 차이로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미술관 안에서 발견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관계자는 죽었고. 네. 네. 그런데 요거는- 관계자의 일기장에 뭐가 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장에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밝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요게 이제 전시 직전에 사라지면 네. 인기가 폭발하지 않겠느냐 뭐 예. 이런 거였죠. 근데 사건이 너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숨겼다 하면 한 이틀 정도 숨겨놨다가 그걸 다시 걸면 굉장히 흥행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버린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야, 근데 그걸 평생 그러면 비밀로 안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정황일 뿐이에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도.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예. 그리고 원래 자기가 스스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죠. 네. 그리고 기자도 나오고 이건 영화예요. 네. 야, 복잡한 플롯이에요. 그리고 기자는 취재 욕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범인은 뭐 어쨌든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 거고 미술관의 큐레이터는 또 그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또는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고. 전직 총리도 관련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계층 계급을 떠난 욕망이 다 포현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클림트 그림이 그럴 만하죠. 가치가 있죠. 네. 네, 당연히. 저도 있어요 집에 어. 네, 프린트.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한 20년 전에 사는 건데 너무 이뻐서 네. 아마 그 클림트의 원본을 베낀 것도 아니고 응용한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좋아합니다. 네, 클린트가 영향을 끼친 작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따라 그린 작가도 꽤 있고요. 네. 네.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쵸. 네. 클림트의 개인사에 대한 네. 뭐 영화도 있고 미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 이탈리아에서 볼 때 제일 이거 내가 아는 얘기여서. 그리고 그거 우리- 외에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구찌 피살 사건. 맞다. 이것도 영화야. 곧 영화가 나오죠. 이건 사실 다큐멘터리죠. 네. 구찌피 이건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거 살짝 설명해 주세요. 살짝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편이 네. 뭐 바람을 핀 것도 있긴 하고, 늘 바람이 뭐. 근데 이제 다른 전 세계의 다른 부인들과는 달리 살해를 마음 먹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마우리tsi아 여사가 5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청부살인업자들. 예, 네네.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남편의 내연녀 네. 하고 마우리tsi아 구찌 그리고 마우리tsi아 구찌의 딸들이 얽히고 설킨 소송전이 아하. 바로 작년까지 있었어요. 유산과 관련된. 네, 그렇죠. 구찌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1, 2부죠. 네, 그렇죠. 1부는 살인 사건, 네. 네, 2부는 소송건, 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11월 달에 개봉되는 영화는 네. 이것보다 좀 각색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예고편밖에 못 봤지만. 그리고 그 살해당했던 구찌의 뭐 아버지 아들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탈리아 영화인가요? 할리우드 영화인가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배우. 레이디 가가가 나옵니다. 오 마이 갓. 마우리치아 역할로. 아, 그렇구나. 아, 네. 그 코가 너무 커서 좀 근데 레이디 가가가 원래 이탈리아계예요. 그런가요?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었나요? 예. 레이디 가가가 이제 스타이즈 본으로 이제 네.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네. 영화 언어는 다 영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레이디 가가 그럼 구찌 역할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요? 아니면 네, 영화에서 영화에서 배우.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애덤 드라이버인가? 그 스타워즈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 예, 걔가 남편 역할로 나오고요. 아하, 그렇구나. 예. 어, 그다음에 이제 마우리치아의 아버지 역할로 알파치노가 나오고. 아하. 맞죠, 사실은. 예. 네, 그쪽 계니까. 그래서 배역이 되게 화려해요. 네네네. 그래서 11월 달에 영화 보시면서 책하고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영화는 사실은 제작비가 의상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그럴 겁니다. 거예요. 네. 의상비하고 뭐 갖가지 그 여러 가지 패션물 때문에 뭐 제가 궁금한 거는 구찌가 과연 의상 사용 허가를 줬느냐.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마도 그럴 경우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받았겠죠?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자격을 부여해서 예. 작품에 지분을 주는 그런 예. 케이스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 가령 그 이브 생로랑 영화랑 이브 생로랑 영화 네네, 그 차이점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네, 이거 쓸 수 있느냐 쓸 수 예. 없느냐. 네. 생로랑이 그 허가를 못 받았었죠. 네. 그 굉장히 소화병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거 뭘 안 해줘 그거를. 결국 자기 얘기인데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면 그렇겠죠. 네. 흑역사라서? 근데 구찌의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엽기예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었듯이 예. 사실 부부가 적이에요. 그 정치를 잘해야 돼. 와이프나 뭐 남편이나 다 그래야지 오래 가는 것처럼 구찌는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적과의 동침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찌가 그 부인한테 예를 들어 자기의 내연 관계를 말고라도 다른 뭐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잘했다면 살해당할 것 그게 꼭 질투로 죽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뭔가 복잡한 게 많잖아요. 질투 외에도 많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무섭다. 네. 5명이나. 항상 어깨 위에 앵무새를 올리고 다니셨죠. 아하. 네. 애완조. 네. 구찌 얘기가 하여튼 어쨌든 네. 이탈리아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죠. 네. 영화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이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영화를 사실은 사전에 약간의 인포메이션을 얻으면 굉장히 더 재밌죠. 그렇죠. 네. 네. 그 이탈리아 영화 감독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주목해서 네. 뭐 기다렸다가 영화를 꼭 보겠습니다. 아 리들리 스콧이구나. 볼만 하겠네요. 리들리 스콧이요. 네. 그 게티도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굉장히 뭔가 나이를 들수록 그 신미안이 굉장히 많아지나 봐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걸 사면서 그리고 가족 막장극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게티도 그랬고. 네, 폴 게티도 그것도 사실은 손자의 귀가 잘릴 때까지 몸값을 안 준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 자식이니까 막 다 준다고 할 텐데, 거기는 심지어 실화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 네, 구찌의 얘기가 영화 드라마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마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네네. 레이디 가가가 어떻게 정말 그 표독스럽고 그 독한 연기를 할지 참 궁금하네요, 진짜. 네. 아마 각색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아마 그 법적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을 것이고. 네네. 네. 자, 남의 나라 흑역사를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훑어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겉핥기로만 드렸기 때문에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무릎을 칠 만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이거 시리즈로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사주세요. 그럼 쓸 수 있어요. 아니 사실은 계속 뭔가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좀 준비된 또 다른 원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있죠. 아하. 네. 그럼, 많이 팔리면 나옵니다. 그럼 흑역사 원 이렇게
그건 확실히 못해서. 지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출판사 말로는 뭐 순항을 가고 있다. 아하, 네. 네, 뭐 몇 분지는 말씀 안 그렇죠. 하셨고요. 네. 요새 뭐 출판 시장이나 영화 시장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팬데믹에 뭐랄까 좀 유리한 고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 읽는 맞아요. 것이. 네네. 아무래도 못 가니까. 그렇죠. 갇혀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네. 저는 이렇게 재밌게 접근시켜서.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뭐 많은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 유의미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재미한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재밌게 읽어야죠. 그래서 네, 그런 그럼요. 측면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게이트를 열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편, 3편이 1편의 판매량에 따라서 근데 뭐 네. 저자의 의지에 따라서 예. 1편의 판매량에 상관없이 2편, 3편 계속 내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많이 사주세요. 집필 계획은 또 다른 이 책 말고 다른 계획도 예, 번역도 써 있긴 한데요. 네, 번역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네. 책이 잘 팔렸어. 네네. 막 엄청 잘 팔리고 이권상권 막 나오고 막 괜찮아요. 네. 분위기가. 네. 외교 부위를 접고 전업 글쓰기나 이런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 정도 팔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외교관이 네. 매혹적인 거죠. 네, 매력이 그럼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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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가장 매력이 있나요? 여러 뭐랄까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 뭐 정답 말씀하셨네요. 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업종의 외국인들을 네. 만날 기회가 많다입니다. 아하. 자연스럽게 뭐랄까 이렇게 인종적 문제나 민족적 문제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시선들이 다 뭐랄까 수평적이 되고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뭐 예컨대 일본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일단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외교관들은 아예 생리적으로 그런 게 없나요? 그렇게 훈련되나요? 스스로 훈련하는 거겠죠. 뭐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의식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 말은 해도 되고 요 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 많은 게 제가 느꼈어요. 원래 직업적으로 네. 말을 짧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게 좋죠. 네. 네.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안 남기는 거야. 아, 네.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안 남기시니까. 되도록이면 명확하게. 네, 제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외교관 중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꼈던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작가 중에 로맨가리가 네. 에밀 아자르가 알죠. 그 진세버그하고의 그 러브 스토리는 정말 대단했고요. 역시 필명을 만들어야 네, 진세버그가 자살했고 예. 뭐 흑역사를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죽였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고 로맨가리가 또 뒤이어서 1년 후에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는 뭐지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막 책도 많이 갖고 있었고 세버그에 비하면 로맨가리가 이렇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잘생기거나 이렇게 아주 뭐 멋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진세버그가 워낙 네. 유명한 여배우였으니까 여자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고지순한 러브 스토리가 정말 역사에 남는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외교관은 이렇게 유명한 여배우도 만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 그 해외에 이런 뭐 영화 배우나 관련 문화 때문에 이렇게 초청되는 그런 인사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한다면 뭐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네. 뭐 제가 했던 거는 경제 쪽이었고요. 좀 딱딱하시구나. 네. 딱딱한 쪽을 하셨군요. 네. 네. 어쨌든 로맨가리 같은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외교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풍부한 저한테는 그런 풍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희도 다 그냥 직장인이고요. 네. 저의 그 판타지를 막 깨시네요. 예, 네, 예. 네. 로맨가리, 뭐 존 르카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대중적으로 외교관 하면 로맨틱하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만나니까 그리고 지적이고 왜냐하면 언어도 많이 구사해야 되고 그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늘 뭐랄까 나이스하고 이런 네.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맞나요? 저는 그러는데요. 네,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다 이제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사도 많이 하고요. 아하. 예, 뭐 비용 처리 제일 많이 하고 그렇지 비용 문제. 네,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더 큽니다. 어쨌든 네. 남의 나라 흑역사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 책은 시리즈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가능하겠네요, 진짜. 네. 교육용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네. 했고요. 요즘 이런 책들을 쓰시거나 생각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여러 자료들을 많이 섭렵하시잖아요. 네. 재밌게 읽으시는 책은 뭐예요?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거는 또 무슨 이탈리아어 책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한국어 책이에요. 이건데요. 네, 네. 제목은 아메토라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구원했? 야, 이거 재밌겠다. 네. 특히 일본의 50년대, 60년대 남성 패션이 아하, 오 재밌겠다. 어떻게 정착을 하고 변화를 했는가 일본 어허. 내에서 거기에 미국이 끼친 영향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미국에 끼친 영향이 또 있어요. 요거 언제 나온 책?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W 데이빗 막스가 지었고요. 네. 네, 이 번역된 책이네요. 재밌게. 왜냐하면 예전에 이어령 선생이 뭐 축소지향의 뭐 일본인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자기 문화를 자기 것 오리진을 바꾸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네. 우리는 오리진을 존중하는 사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네. 오히려 미국의 3, 40년대 스타일에 집착을 해요. 아하. 하루키처럼. 예예. 아, 네. 그리고 그때 나온 미국의 중고 옷들을 무조건 다 수입을 합니다. 그거를 좀 일본 체형에 맞게 해서 팔고요. 이 친구들이 저 오타쿠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미국에서는 전통이 사라졌는데 일본에 미국 스타일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역수입돼요 미국에. 이 데빈 막스 참 특이한 사람이네요. 예. 그 중에서도 옷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였다 팠네. 아시네요. 들이다 팠네 그냥. 예. 이거 쉽지 않은데.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거. 이 사람도 데빈 막스도 일본처럼 오다쿠야. 네, 일본인들처럼. 맞습니다. 예. 요거 저도 네,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구입해서. 네. 예, 이런 책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좋은 책이 많이 번역이 되죠. 우리 저 위미목 선생도 네, 약간 오다쿠 기질이 있으신 거군요. 있죠. 네. 근데 건담 시리즈 막 모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쪽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남의 나라 흑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 책 언급도 있긴 하잖아요. 책에서 네. 언어에 대한 책을 쓰겠다. 네. 그래가지고. 언어에 대한 책. 네, 그러니까 그 어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예, 그러니까 언어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가져왔는가 뭐 이런 거죠.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한글은 산스크리트어다. 뭐 이런. 한국어는 제가 잘 몰라서 안 쓰고요. 아니, 그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떤 영화가 네. 또 막 세종대왕을 또 폄하했다는 등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영화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적 상상력은 그렇게 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뭐 네.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저도 반발을 했는데 영화는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 그때 알았죠. 그 한글이 그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원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거는 한번 당연히 참고했겠죠. 네, 예. 언어학자들이 뭐 예. 한번 해볼 얘기고. 근데 제가 쓸 거는 이제 그 한국어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서양 언어들 네. 관련해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네. 집중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니쉬하고 네. 포르투갈어, 포어하고 이탈리아어가 일맥상통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또 한 데 있을 겹치는 것이고 게 있죠. 프랑스어가 매우 독립적인 건가요? 프랑스어는 라틴어와 오크어가 섞여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아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써야죠. 보통 어디 게재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한꺼번에 원고를 책으로 내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그걸 이제 아침 9시 전과 저녁 6시 주말도 이후에. 있습니다.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렇구나. 네. 여기 나오잖아요. 미스터리라고. 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죠. 이런 표현도 좀 편향된 표현이죠. 네, 네. 그건 아니죠. 네. 하여튼 책을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는 뭐 혼자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오늘의 방송이 남의 나라 흑역사의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사주세요.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조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아메토라. 네. 일본은 어떻게 아메리칸 스타일을 구원했는가, 뒤에 구원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주 여러 사람들이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교관 위민복 씨 모시고요. 출판사 글항아리에서 출간한 책 남의 나라 흑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책 내용이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댓글에 또 댓글을 남기는 그런 성의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진의 시네마틱 팟캐스트 오캐스트 다음 주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왜냐면 아니 답변이 단답형이 있으니까 내가 막 이게 가열을 한 거야. 아니 원래 이게 맞으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럴 수가 없고. 말 실수 안 하려고요.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 책 정말 재밌어요. 네네 꼭 사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디 출판사예요? 워클.